오늘은 마지막 강의로 선거의 이해,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정치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상, 이념, 가치, 비전 이런 것들을 현실에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선거를 출마자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내가 선거를 통해서 주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아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 이념, 나의 이상을 이 세상에 실현해서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꼭 통과해야 될 통과 의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간단치 않다는. 그러니까 출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자기가 두 가지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계몽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자나 시민이나 주민들을 내가 생각하는 이상이나 이념에 동의하도록 설득해내고 또 그러한 것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직도 해내고 그렇게 하고, 한편으로는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을 대신해서 그분들의 뜻을 받아서 법도 만들고 또 법을 집행하기도 하고 또 예산을 어디에다 쓰기도 하고 하면서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실현시켜주는 그러한 대의의 기능도 역시 선거에 나서는 사람이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근데 한번 유권자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어쨌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의 이익을 대변할 것 같은 사람, 또 뭐 때에 따라서는 나의 이상이나 가치를 실현해 줄 것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 대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권자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유권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이 너무 자기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매몰돼서 선거를 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좋지 않은 사람이 선택돼서 좋지 않은 식으로 국가를 만들어가거나 또 지역을 만들어갈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시민 정치 교육이 중요하고, 그래서 독일 같은 데는 시민들의 정치 교육, 또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정치 교육, 민주주의 교육을 열심히 시키는 것은 결국 그렇게 교육을 통해서 유권자들의 요구나 유권자들의 수준이 정말 공공선이 무엇인지를, 공동체의 이익이 뭔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위 시민 정치 교육, 시민 민주주의 교육 같은 것을 굉장히 중시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 정치가 더 발전하고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얘기한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정치인의 어떤 자질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유권자의 능력, 유권자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공동체의 선이 뭔지, 공공선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유권자들이 해줄 수 있어야만 제대로 민주주의 교육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 미추홀구의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이 수봉산이 있어요. 우리 미추홀구에. 근데 수봉산 중턱에 이렇게 한 5층짜리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독주택들도 있고. 거기에 주민들은 항상 요구 조건이 뭔가 하면은
이 지역의 고도를 좀 높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높은 아파트를 지어서 좀 땅값이 올라가고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집값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그런데 그 수봉산 꼭대기에 이렇게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가 들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지역에서 보기에는 이 수봉산 산도 보이질 않고 지역의 숲이 가려지는 거죠. 우리 문학산 쪽에 보면 이제 원흥 아파트나 뭐 이런 아파트들이 높이 서 있는데, 그것도 그때 당시에 시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건설 쪽에 많이 있으면서 거의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을 허락을 한 거죠. 근데 시민들의 요구가 그렇게 이 경관을 훼손하는 그러한 건축 허가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요구하고, 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이해관계하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이거를 조정을 해낼 건지 하는 그런 의식들. 그러니까 설사 나한테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전체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걸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그거를 인정을 해야 이 공동체가 전체적인 어떤 합의를 이뤄내는 거죠. 그런데 또 거꾸로 다른 다수의 시민들은 그러한 희생을 당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같이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또 인정을 해내고 그런 것들을 조정해내고 그 조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동의해 줄 수 있는 이런 유권자 의식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마자나 유권자나 모두가 다 중요한 자기 나름대로의 위치에서의 정의로운 입장을 가져야만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출마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약간 뜬구름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출마하기로 정말, 그리고 그 생각에 내가 나를 희생해서 내가 내 시간, 내 모든 걸 희생해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 혹은 국가를 위해서 내가 출마를 결심하고 선거에 나갔어요. 그래서 나갔는데 애석하게 떨어졌어. 그러면은 진짜 이 사람이 자기가 희생해서 선거에 나서겠다고 하면은 떨어진 게 감사할 일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가 자기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출마하겠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정말 나를 희생해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약간 내가 서운하기는 하지만은 그러고서 근데 안 하면 나야 좋지. 그래서 떨어지셨습니까? 그래서 떨어진 건 아닌데, 제가 2006년도에 떨어지고 나서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는 가끔, 내가 뭐 봉사하려고 그랬는데, 필요 없다고 그러면은, 나야 좋죠. 그렇게 얘기는 해줘. 근데 속은 쓰리지만은, 어쨌든. 근데, 약간 위선으로라도 정치인의 자세나 태도가 그런 거는 어떨까? 그러니까 떨어진 거를 너무 원통해 하거나, 혹은 떨어지고 나서 누구를 이렇게 원망하거나, 유권자를 원망하거나, 어떤 분은 떨어지고 나서 자기가 다니던 교회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일은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려면은 이 선거 과정에서나 이런 데서 너무 자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출혈을 하면은 그냥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희생이나 봉사라고 하는 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 자금도 그렇고 내가
투여하는 열정이나 시간도 그렇고. 근데 그것이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보면은 사람이 뭐랄까 이렇게 맛보는 것 같고 전체를 안 바치는 것 같고. 그래서 물론 어려운 점은 있지만은 그래서 이 선거라는 게 옛날에는 이제 권력 투쟁 같은 거기 때문에 일종의 권력을 놓고 싸우는 전쟁 같은 그러한 성격이 한편으로는 있고, 한편으로는 친선 운동 경기 같은 그 어디 중간쯤으로 선거를 생각하고 그리고 선거에 임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유권자들은 선거 때만 뭘 이렇게 올바른 입장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삶 자체를 정치에 계속해서 개입하면서 올바르게 견지하고 견인해내는 역할을 선거의 기간이 아닌 때도 선거의 연장선상에서 그걸 계속해서 감시해가면서 그 다음번 선거 때 정말 잘못하면은 떨어뜨리고 잘하면은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역할들을 유권자는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도에 미시건 대학교 졸업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도자들이 내리는 결정, 이건 정치인들이 내리는 결정을 얘기해요. 정치인들이 혹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게 국회의원이든 구청장이든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이런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에 뭔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은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그리고 뭔가 지역의 문제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무엇이 더 좋은 대안인지를 연구하지 않는다면은 시민들이, 그러면은 그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 거다. 그때 권력은 남용될 위험성이 있는 거다. 그때 극단적인 주장들이 빈 공간을 채우고 그때 강력한 이익단체나 로비스트들이 손쉽게 권력의 핵심에 침투해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할 소지가 많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이가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게, 물론 윤석열이를 당선시킨 것도 잘못이지만은, 국힘에서 거기를 공천한 것도 잘못이고, 그 다음에 당선시킨 것도 잘못이지만, 당선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뭔가 그 주변에서 견제하고 이런 감시하는 눈초리들이 약한, 그리고 또 다른 아직도 이제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윤 어게인을 내치고 있는데, 잘못된 자기 이익들에 매몰됨으로써 잘못된 관점을 가짐으로써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이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이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지고 지방정부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선거가 일반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선거라는 게 결국은 네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나고 좌우가 됩니다. 하나는 후보 인물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내세우는 정책, 그리고 그걸 가지고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홍보, 그리고 조직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네 가지가 대체로 선거에서 당락을 결정짓게 하는 요인이 되죠. 물론 오래 정치한 사람들은 운칠기삼 그래가지고 아무리 인물이나 정책 홍보 조직이 좋아도 운이 70이고 결국 그거 다 합해봤자 30%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이 선거를 경험하면서 그래도 이 인물이나 정책, 홍보, 조직, 이 네 부분을 제대로 잘해서 선거를 이끄는 것, 그것이 선거 과정에서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또 어떠한 그 정당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루어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선거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1995년도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그 새정치국민, 당이 새정치국민, 하여간, 쪽은 이제 조순 시장 후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셨던, 한국은행 총재도 하셨던가, 하여간 조순 씨를 후보로 내세웠고, 그 다음에, 그때는 민자당이죠. 민자당에서는, 정원식 총리가 하는 부분을 내세웠어요. 그리고, 무소속으로, 박찬종 후보가 나왔어요. 그때 집권당은 정원식 민자당 이제 김영삼 정부였고, 정원식 후보가 집권당의 후보였고,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인기는 박찬종이 훨씬 앞서 있었고, 그리고 조순 후보는 참신한 이미지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때의 판단은 조순 후보가 쉽지는 않을 선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김대중 그때 이제 당 대표는 강력하게 조순 후보를 당의 후보로 밀은. 그래서 그때 혹자들은 그 김대중 후보가 다음번 대통령 후보로 안 나올 사람을 택해서 조순 후보를 택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당선 가능성이 별로 그렇게 높아 보이지를 않는. 그런데 결과는 조순 후보가 40몇 프로인가로 1등을 했고, 그 다음에 오히려 무소속의 박찬종 후보가 33%를 얻었고, 정원식 후보는 20%밖에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놀랄만한, 그리고 무소속으로 이 박찬종이 30몇 프로 얻었다는 것도 대단한, 그만큼 박찬종은 상당한 자기 저력이 있었던 건데, 그때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지형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이 선거를 지휘한 사람이 이해찬 전 총리가 이 선거에 책임을 지고서 했었어요. 근데 이해찬 총리가 그때 당시에 선거를 지휘하면서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에 새정치국민회의의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이나 당원들로부터 무지무지하게 욕을 먹었어요. 이 지구당이나 이런 데로 돈을 안 내려보낸다고. 근데 이해찬 그 선대위원장은 그때 당시에 모든 초점을 홍보 쪽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아니다. 조직 가지고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조직 가지고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건 그때 홍보를 통해서 홍보에다 힘을 써서 그랬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해찬 총리가 선거에 닿는 자기 고집,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에 대한 확신, 이게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이해찬 후보는 자기 관악구, 물론 그 관악구 선거가 워낙 민주당한테 유리한 선거구이긴 하지만은 그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의 경조사는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청첩장에 오거나 특히 부의가 오면은 주변에 한 달이 걸쳐서 이렇게 얘기가 들어와도 웬만하면 거의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해찬 후보는 그 관악구에서 절대로 잘 모르는 사람의 경조사는 안, 그러다 보면 욕도 무지 먹고, 그런데 그래도 관악구에서 한 번도 선거 떨어지지 않고 5번 다 당선.
그만큼 이 선거 전략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과 전략을 가지고 그것을 집요하게 밀어붙여서 성공을 해나가는 거죠. 근데 이 조순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인물 면에서는 오히려 정치인이 아니었고 또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강점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자로서의 전문성, 반정치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강점으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약점들 될 수 있는 것이 강점들 될 수 있는 것이 그것을 어떻게 홍보해내고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후보는 자기의 이미지, 인물로서의 자기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하고, 그리고 그 이미지를 좋은 쪽으로 계속 이렇게 홍보해 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의 그 사람이 가지는 뭐 인품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를 유권자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만들어지는 인품, 만들어지는 인물, 뭔가 내가 소구하는 인물, 이것이 인물인 거예요. 그때 그래서 조선시장 후보는 그때 포청천이 한참 유명할 때인데 그 양반이 수염들이 어쨌든 포청천 이미지를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저것도 선거 캐치프레이즈도 포청천, 서울의 포청천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서 그 이미지가 상당히 인물로서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오히려 경제학자였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정책으로서의 어떤 강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조직에 있어서는 이 민자당 쪽 조직을 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조직은 일단 포기를 했는데, 다만 그걸 뭘로 커버하는가 하면은 김영삼 정부 말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김영삼 정부의 실책 이런 것들을 공격하면서 일종의 무당층을 흡수하는 이런 전략으로 조직의 부족한 점은 커버를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마치 이제 무소속이지만은 이 조순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 같은, 그때는 이제 3당 합당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완전히 김영삼, 그 다음에 노태우, 김종필, 이런 것이 한 그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꼬마 민주당하고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그나마라도 이 반 김영삼 쪽을 묶어내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홍보 쪽에 말씀드렸듯이 하면서 그때 당시에 TV 토론 같은 걸 처음 했었어요. 그래서 TV 토론에 집중하고, TV 토론에 뭔가 조순 시장 후보가 솔직히 말을 잘 하거나, 말을 빨리 하거나, 뭐 이렇게 설득력이 있거나 이런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말을 천천히 하면서 오히려 그런 이미지로서 신뢰감을 주는 쪽으로 그리고 홍보도 그러한 경제 전문가다. 그리고 정말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이런 쪽으로 홍보를 끌고 간 거죠. 이 정책에 대해서도 경제 전문가로서의 그러한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교통 문제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앞서가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표를 얻고, 사실은 놀랄 정도로 그때 당시에, 그때 인천은 우리가 이 사정치국민회의가 떨어졌었어요. 그 최규선 시장이 민자당으로 해서 됐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신용석 후보가 떨어졌고, 경기도는 그때 임창열 지사여서 됐던, 하여간 그런데 이 조선시장 선거는 굉장히, 그래서 선거 전략적으로는 훌륭한, 그래서 결국 선거를 잘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선거 과정을 만들어서 뭔가 효과적인 홍보, 그리고 효과적인 정책들을 개발해내고 인물의 그 이미지를 잘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훌륭한 선거를 치러냈다라고 적어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역시 자꾸 이해찬 후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해찬 총리가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부잣집 아들 같이 안 생겼는데 실제로는 잘 사는 집 아들이에요. 충남 청양에 그 작은 할아버지가 재헌의회 국회의원인가 하여간 할아버지 향렬의 한 분이 청양의 재헌의회 국회의원이고, 아버님이 일본에서 대학 나오셔서 청양에서 하여간 집안에서 청양에서 이 좋은 집안 양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공대 섬유공학과에 들어갔어요. 공대 섬유공학과에. 근데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도저히 적성에도 안 맞고, 그걸 때려치고, 다음에 재수해서 서울대 사회학과를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기 확신이 무지 강한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는 것도 있고, 자기 고집만 센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 자기 판단도 워낙 명확하고, 자기 판단에 대한 확신도 무지 강한 사람. 그래서 이제 관악구에서, 5선을 하고, 그 다음에, 불출마 선언을 했던가 한번 쉬고, 그 다음에 세종시에 이제, 나가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2016년도에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한테 이렇게, 공천을 못 받아서, 탈락을 해요. 그것도에 대한 뒷얘기로는 이제, 김종인의 사감이 공천을 안 줬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맨 처음에 관악구에 출마할 적에, 김종인하고 김수환이라고, 민주당에서는 김수환, 그 다음에 정의당에서는 김종인, 그 다음에 이제 이 평민당으로 해서 이해찬 3인이 나와서 했는데, 그때 이해찬이 김수환하고 김종인을 물리치고서 이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김종인이 그때 떨어진 게 원활히 수사 안 됐다. 그건 사실이 아니죠. 어쨌든 공천을 못 받고 출마하는데, 여기서 무소속으로 탈당하면서,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무소속에 출마 선언을 하는데, 그 출마 선언문이 모든 걸 다 이렇게 결정 지어줄 수 있는. 그래서 한번 제가 출마 선언문을, 그때 당시에 출마 선언문을 무소속 출마 성명을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이해찬 의원의 탈당 및 무소속 출마 성명입니다.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잠시 떠납니다. 세종시 완성과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어제 저에 대한 공천을 배제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와 근거가 없습니다. 도덕성이든 경쟁력이든 의정활동 평가든 합당한 명분이 없습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는 정물적 판단이라고 어물쩍 넘어가려 합니다.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완전히 이해찬 어투예요.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공당의 결정은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합의된 방식에 따라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저는 부당한 것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도 이해찬 어투입니다. 저 이해찬은 불의에 타협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과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앞으로 정치에 몸담을 후배들을 생각해도 이러한 잘못된 결정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이제 잠시 제 영혼 같은 더불어민주당을 떠나려고 합니다. 저 이해찬은 이번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앞에는 이 무소속 자기 공천 배제한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것에 대한 자기에 대한 지지를 이렇게 요구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4년 전 시민들과 당 지도부의 간곡한 요청으로 세종시에 왔습니다. 세종시를 기획했으니 세종시를 완성해달라는 요청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세종시에 왔던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당이 만든 도시인데 후보 절차 낼 수 없었던
절박한 현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난 4년 도시의 틀을 만들고 발전의 도약대를 마련했습니다. 결국 세종시라고 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그 행정 수도 이전으로 만들어진 도시인데 그 도시에 나설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고 이 지역에 왔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세종시 특별법을 개정해 국비를 7천억 추가 확보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280억 원을 받아와 19대 1위 의원이 되었습니다. 한솔동 방음터널, 연동면 문주리 철도 횡단박스, 조천 동서 횡단 도로까지 길게는 반세기가 넘는 수건을 풀었습니다. 세종시장을 당선시키고 사상 최초로 지방의회를 석권했습니다. 허벌판 여기까지는 이제 자기가 세종시에 와서 국회의원으로서 했던 실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허벌판 빈들에서 6,700명의 당원도 모았습니다. 모두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세종시와 노무현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선 딱 그 지역 사람들, 노무현과 세종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끌어낸 겁니다. 이제 당 비대위가 애면하더라도 저는 세종시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종시는 국회의원 선거구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세종시는 고 노무현 대통령과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미래입니다. 전국이 골고루 더불어 잘 살을 만들겠다는 국가 전략의 상징입니다. 요 한 대목이 이해찬이 국회의원 나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세종시민에게 저의 뜻과 절실한 마음을 알려 당당히 승리하겠습니다. 22만 세종시민이 기대하는 명품 세종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보육과 교육 문제 해결, 자족기능 확충, 신도시와 읍면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마지막 땀 한 방울까지 쏟아붓겠습니다. 세종시의 완성과 정권교체는 마지막 소임입니다. 이렇게 탈당하면서 성명서를 냈는데 이 성명서 하나에 선거 전략이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선거를 앞으로 어떻게 치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다 집어넣고 실제로 그대로 해서 당선이 이 지역에서 선거 결과가 이해찬 후보가 무소속으로 해서 43.72%가 나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박종준 후보가 36.4%, 민주당의 문흥수 후보는 10.59%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구성모가 8.28%. 그러니까 이러한 정도로 어떤 이 어려운 문제를 오히려 거꾸로 자기가 무소속이고 그리고 공천도 못 받았고 이거를 역으로 뒤집어서 오히려 강점으로 만들고 당선하는 이제 그런 걸 만들죠. 그래서 제가 이 AI에다가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 선거 전략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 세종시 건설의 설계자라는 강력한 상징을 자신이 활용했다. 자기가 국가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도시, 그리고 이해찬이 그거를 자신의 상징으로 활용을 했다. 그리고 정당 갈등을 넘는 지역 발전 우선 프레임이 성공했다. 그러니까 세종시라고 하는 그 지역 발전이 정당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만들어야겠다.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만들었던 조직, 지역 기반, 이것을 잘 유지하고 그것을 활용해냈다. 그리고 무소속 효과로 중도 정당이나 비선호층을 흡수를 해냈고, 선거 구도를 경험과 그 문흥수 후보 같은 이제 실험 뭘 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다 해서 자기의 경험과 그리고 상대 후보의 초년병 이런 걸로다가 했던 거죠. 그리고 본인으로 하여금 공천 배제를 당했지만은 그것이 일종의 피해자 혹은 개혁 이미지로다 이렇게 그거를 역전시켜서 성공했다. 그렇게
AI는 이게 평가. 근데 이 평가가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얘기한 그 출마 선언문에서 이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해찬 후보가 직접 썼을 그래. 그런데 거기에 이 내용들을 사실은 이미 다 담고 있고 선거를 어떻게 치러서 어떻게 이기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요즘은 기획사도 많이 동원되고 그러지만은 일단 후보가 내 선거를 내가 어떻게 치르겠다. 여기 뭐 조직을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으로 갈 것인지 인물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구도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세우고 그거를 그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캠프에 이렇게 확실히 인식을 시켜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선거 조직을 만들어.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선거를 치를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선거라는 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같이 일을 안 했던 사람들이 한 6개월 정도 전에 갑자기 만나가지고 막 일을 나눠서 하고 같이 하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서로 맞지 않아서 뭐 책상을 몇 번 뒤집고 싸움도 벌어지고 하는 게 선거 캠프인데 그 후보가 거기에서 뭔가 큰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고 뭐가 마지막에 가서 손발이 맞을 뻔하고 뭐가 방향이 설득하면 선거가 끝나는 게 선거. 그러니까 이 후보와 핵심 참모,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조직, 정책, 홍보를 담당하는 핵심들하고 후보하고는 큰 틀에서의 선거 전략에 대한 합의, 이거에 대한 서로의 일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뤄내고 그거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 선거를 그렇게 못 치러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선거 비용, 선거 돈인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선거 비용은 절대로 쓰면 안 돼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고 그 다음에 선거법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그것에 맞춰서 선거 비용을 그러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욕도 먹고 뭐 이러저런 이야기도 듣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것도 잘 견제내는 것, 그것을 막아내는 것, 이것도 결국은 후보와 선거 참모들이 해내야 될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 우리가 많이 접하게도 되고 또 그것에 직접 참여도 하고 하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요즘은 정치하기도 더 힘들어지고 선거도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 보면은 성큼성큼 하라고 그러고 괜찮다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게 좀 선뜻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 풍토가 아주 정치하는 사람한테 어렵게 요새 그 통일교에서 돈 받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저게 참 어려운 게 뭐 정치하는 사람이 어떤 종교 행사든지 뭐든 오라고 그러면은 아주 특별히 그 종교에 대한 반감이 없는 한 뭐 웬만하면 다 가지고 행사에도 참여해주고 뭐 얘기도 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좀 위험하긴 하지만은 그 정치 자금을 주면은 뭐 그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으면 받는 경우들이 뭐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걸려버리면 아주 문제가 되어버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기도 좀 어렵고, 물론 정말,
그런 점에서는 이해찬 총리나 이제 김근태 선배나 이렇게 아주 그 원칙을 확실하게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돈 절대 안 받고, 김근태 선배 같은 경우는 그때 권노갑 선생한테 돈 받은 걸 자백했다가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지켜내는 사람인데, 그걸 지켜낸다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거고, 또 김근태, 이해찬 정도는 또 다른 자기 자산들이, 명망성이나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도, 그러니까 이해찬도 관악구에서 이 상갓집을 안 갈 수 있었던 거는 이미 자기가 그 정치권에 들어올 적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감옥도 갔다 오고 이러면서 자기의 어떤 뭐가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고 지역구 관리가 가능하지만은, 그리고 처음에 하자마자 당선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은,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지역에서 경조사에 안 가고 뭘 저기 하겠어요. 미친놈이라고 듣지.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리고 올바른 정도를 지켜나가는 게 어려운데, 어쨌든 모든 그런 순간순간에 그런 판단들을 잘 해내야 되고, 옛날에 정치했던, 특히 이제 훈훈 김상현 선생이나 이런 양반들은 이 정치라는 게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거다. 이쪽으로 떨어지면 감옥으로 가고, 이런 이야기들 또 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담장 위를 걸어가는 이유가 사실은 선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가 선거만 없으면 국회의원도 해먹을 만하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이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선거는 무지하게 어려운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겪어내야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뜻이나 이걸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선거에 대해서는 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적어도 하여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법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 법을 위반하는 거는 하지 않아야 결국은 오래 가고 신상에도 좋은데, 그러고서는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약간 농담 비슷한 얘기였지만, 어쨌든 이제 좀 정리해서 이제 마무리를 드리면은,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바꿔보자 라는 뜻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려면은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돼야, 그래서 또 정치권에서 하는 농담이, 정치권에서 선거에 당선되면은 사람이지만 선거에 떨어지면 원숭이만도 못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선거라고 하는 것에 당락이 가지는 그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당선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결국은 거기에서도 이렇게 어떤 지켜야 할 선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판단력과 자기 결정, 이런 것들을 해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정치를 오래 하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지, 그거를 놓치면은, 결국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면은 그게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자기 파멸의 길로 가는 거고,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것이 망해야 끝나는 직업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가끔 하고 또 다 우리가 동의하는 바인데, 정치라는 게 선거에 나갔다가 당선돼도 나중에 떨어져야 그만두고, 떨어져도 뭔가 또 출마할 힘이 있으면 한 번 더 나가서 더 떨어져야
그래서 도저히 출마할 수 없게 돼야 망해야 끝나는 직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멈출 줄 아는 지혜, 정치에 있어서 멈출 줄 아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어디서 멈춰야 될지 이거를 아는 것, 그것이 어쨌든 꼭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면서 정치를 해 나가야 된다. 이상으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